자, 봅시다. 오히려 좋아. 뭐가 좋냐면 278번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그 개념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거든, 사실. 그래서 사실 선생님은 277하고 278의 문제 순서를 바꿨으면 좋겠어. 아까 그걸 노리고 한 건 아니지만 오히려 잘 됐어요. 자, 봅시다. 자, 일단 이 F라는 함수는 하나가 X자고 하나가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꼽지 않는 이런 형태거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는 이름을 본 순간 얘네 주기가 2라고 알고 있는 거야. X자는 F를 도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어버리지. 그래서 얘는 주기가 2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여기는 얘를 보면은 얘는 이 세 개를 보면 얘는 아까 F를 3개 합성하면 주어진 이런 애가 항등함수였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나는 주기는 3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3이라는 거를 한번 해보면 뭐 F3하고 합성을 계속 해보면 실제 주기가 3인지를 한번 보여줄게. 한번 이렇게 대충 써놓을게. 자, 그러면 F3은 뭐야? 4지. 그럼 얘는 F4가 되니까 얘는 5점. 맞아요, 얘는 5를 다시 한번 대입하니까 3이죠. 즉, 얘는 F를 3번 합성했을 때 넣은 게 넣으니까 항등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뭐야? 3을 더 대입하니까 4 이렇게 나오지. 즉, 여기는 얘는 주기 3이다라고 보여야 돼. 오케이? 그래서 정말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이거 한번 풀어볼게. F1000 이놈의 3 이거 한번 풀어보자. 자, 그럼 얘는 맨 처음에는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이 나와. 그 다음에 4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지. 그러면 1000이라는 거는 3으로 나온 나머지가 1이니까 답은 4다 이렇게 바로 끝내주셔야 됩니다.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런 게 기본이 돼야 되는데 원스텝에서 투스텝으로 넘어올 때 이게 1.5스텝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 먼저 조금 정리하고 가야 돼. 자, 이제 이 문제 패턴 한번 풀어봅시다. 이제 이거는 잘 생각하면 돼. 자, 여기 위에 있는 형태는 주기가 있고 아래 있는 형태는 주기는 3이야. 근데 얘가 더해져니 지금 합쳐져 있는 형태잖아. 그럼 전체는 주기가 몇일까? 6이라는 거죠. 5가 아니죠? 왜냐면 20 반복되는 거랑 30 반복되는 거면 전체가 60 반복되는 거지 50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여기 주기는 바로 6 이렇게 체크하시고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2번 1000번에서 2000번에서 더해서 4가 됐대. 자, 그러면 일단 4가 나올 수 있는 형태를 생각을 해봐. 왜냐면 여기는 치역이 1, 2, 3, 4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이 F값도 어쨌든 1, 2, 3, 4, 5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두 개 돼서 4가 되는 거는 1하고 3이 될 수도 있고 2하고 2가 될 수도 있고 3하고 1이 될 수도 있다.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을 그냥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찾는 건 어쩔 수 없어. 자, 그럼 봐봐. 자, 여기 한번 천천히 찾아볼게. 집중 잘해야 돼. 자, 어쨌든 1이 나오려면 1하고 2 둘 중 하나겠지. 왜냐면 1, 2가 1, 2, 3, 5니까.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두 번에서 항등함수 나오니까 주기가 2야. 맞아? 그러면 1을 넣으면 맨 처음에 2 나오고 그 다음에 1 나오고 이런 형태인 거죠.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처음에는 1 나오고 그 다음에 2 나오고 이런 형태인 거죠. 어쨌든 주기가 2야. 그러면 얘가 1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A는 뭐라는 얘기야? 1로 나온 나머지가 없죠? 오케이. 요거에 대응돼야 되는 거니까 1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A는 1이라고 구한 거야. 여기까지 따라와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3이 나와야 돼. 그럼 3이 나와야 되면 어쨌든 3, 4, 5 중에 하나야. 그치? 근데 뭔지 모르니까 어쨌든 3으로 가는 것들 다 구해. 좀 전에 구했지. 3으로 가는 건 4, 5, 3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4로 가는 거는 맨 처음이 5가 나오고 그 다음이 3이 나오고 그 다음이 4가 나와요. 그 다음에 5를 대입하면 맨 처음이 3 나오고 그 다음이 4가 나오고 그 다음이 5가 나와요. 이렇게. 됐니? 자, 근데 3으로 얘를 나눠보면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거든? 그럼 나머지가 2인 애가 3이 나와요. 그 말은 나머지가 2인 애는 여기는 애이고 걔가 3이니까 2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B는 4예요. 좀 헷갈리지만 천천히 해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2하고 2가 나와야 돼. 자, 그럼 2가 나오려면 여기 위에 것 중에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죠. 근데 2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2. 그러니까 둘 다 2라는 얘기야. A, B는 2, 2. 자, 그 다음 여기는 얘는 3이 나와야 되거든. 얘를 3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가 3이 나와야 돼. 여기 맞아요? 그래서 얘는 5란 얘기고요. A, B를 구하면 A는 5. 자, 그 다음 여기
2의 배수죠? 2의 배수인데 이런 너희가 0이죠? 근데 1이 나와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1이 생겼지. 그래서 a, b는 1,4, 2,2, 5,1까지 이런 식으로 보여주셔야 된다. 난이도는 절대 쉽지가 않다. 오케이? 자, 279번 갑니다. 이 문제를 보면요. 이 문제를 기점으로 합성함수의 풀이를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 거야. 자, 합성함수의 풀이는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고3 때까지 수능 볼 때까지 절대 두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래프를 내가 그릴 수 있다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쉽다. 근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t가 난다라는 거예요. t가.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어야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합성한다든지,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합성한다든지, 또는 막 이렇게 직선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막 이런 형태를 합성한다든지, 이렇게 좀 정해져 있다고. 그 외에 막 곡선이 나와버리면은 그거는 합성하려고 노력을 하면 안 돼. 알겠니? 물론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신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거. 자, 내신은 그래프를 그리거나 두 번째로는 내가 합성함수를 fgx라고 한다면 저 안에 있는 gx를 t라고 치환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럼 풀이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항상 gx를 t라고 치환을 해. 그 다음에는 이 t를 구해. t를 막 뭐라고 구해. 오케이? 근데 이 t를 구하는 과정은 뭐 문제에서 뭐 f, 뭐 gx가 예를 들어서 뭐 3이라고 나오면 t라고 치환하면 ft는 3이다라고 해서 이 t를 구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이 t를 구한 다음에 사실은 그 t가 뭐였다? gx였다. 그 t가 뭐였다? gx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x값을 구해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이 시스템 자체를 먼저 기억을 하는 게 문제를 푸는데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야.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여기하고 얘가 있는데 얘가 일단 2차 곡선이란 말이야. 곡선이니까 그냥 그래프를 그린다는 생각이 그냥 접어서 일단. 그래서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한번 해보면은 첫 번째 fk를 t라고 치환하자. 오케이? 그러면 나는 두 번째 ft는 8이다 라고 해서 이 t의 값을 찾겠다. 맞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t의 값을 찾으면 사실 이 t가 뭐였다? fk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한 이 t를 여기다 대입하면 답 나온다. 이제 k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니? 자, 그럼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일단 ft가 8인 걸 어쨌든 찾아야 돼. 이건 치환한 거였고 ft가 8인 걸 찾아야 되는데 주어진 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0,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음수니까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 여기는 이 그래프 그려보시면 두 근이 1하고 3이죠. 두 근이 1하고 3이면서 0,3을 지나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좀 더 쭉 가세요.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자, 그러면 f에다가 뭘 넣어서 8이 나온다라고 해서 생각해보면 y는 8이라는 직선은 이렇게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t의 값이 사실은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얘가 t가 될 수도 있고 얘가 t가 될 수도 있는 거지. t1, t2가 전부 t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인 거야. 괜찮니? 자, 그래서 t1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직선이 8이 되는 애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넘어가면 2x는 마이너스 5가 되니까 t는 마이너스 2분의 5,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이 2차 함수가 8이 되는 것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넘어가 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이 되니까 x는 5 또는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여기는 5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은 여기에 보고 나오기 때문에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만족하는 t는 하나 더 보였더니 5가 나왔다. 됐니? 근데 이 t의 값이 사실은 뭐였다? fk였다. 이렇게 가는 거야. 내가 구하려는 건 k니까 이제 얘를 풀어주시면 답이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자, 그러면 이제는 f가 어쨌든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걸 찾아야 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건 꼭지점이랑 구해보자. 자, 이 꼭지점은 2일 때니까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fk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된다라고 해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직선이 되게 이렇게 되거든. 그럼 교점이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fk가 5가 되는 걸 찾으면 얘가 y는 8이라는 직선이 여기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됐니? 그래서 얘가 k값 하나가 나오는 거고 얘가 k값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이제는 주어진 얘가 5가 되는 거, 주어진 얘가
5가 되는 걸 찾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풀어보시면 이 x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 이게 k값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주어진 제가 5가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고요. 근해 공식을 활용해서 x를 구하면 2 얼마 루트 6 이렇게. 근데 얘가 2보다는 큰 애가 답이 돼야 되니까 2 플러스 루트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k는 이 두 개가 나오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답은 1 더하기 루트 6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됐니? 완벽하게 풀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일단 fx하고 g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쵸? 자, 여기에서 실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근의 개수를 우리는 웬만하면은 교점의 개수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지. 교점의 개수. 판별식을 활용하고 싶다면 걔는 무조건 2차여야 되는데 2차가 아니면 그냥 다 교점,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좀 파악해 줄 수밖에 없어.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천천히 풀어보면 합성함수란 말이야. 그치? 근데 합성함수 쪽 곡선이 나왔으니까 합성을 하려고 하면 안 좋아. 오케이? 그러니까 치환해서 문제 푸는 거야. 그래서 그 시스템 익숙해질 때까지 다시 한번 따라갑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gx를 추정하자. 그럼 두 번째 ft는 0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t의 값을 구한다면은 그 t가 사실은 gx였다. 여기에서 x값을 찾으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됐니? 자, 그래서 나는 치환을 했고 이제 ft는 0 이거 찾읍시다. 그럼 f가 언제 0이야? 3이 여기 있네?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대칭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5만큼 갔으니까 또 5만큼 간 마이너스 7이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t의 값을 구했더니 t의 값이 마이너스 7하고 3인 거야, 여러분. 됐니? 자, 그럼 gx가 마이너스 7인 건 gx라는 직선하고 y는 마이너스 7이라는 직선 교점 하나 있죠. 그리고 y는 3이라는 직선 또한 교점이 하나 있죠. 그래서 교점이 두 개니까 실근이 두 개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미gen을 보면은 이제 와 교점이니까 그래프를 그리려고 애들이 하거든. 그래서 막 함수씩 구해가지고 막 제곱하고 이러는 게 아니야. 오케이? 일단 식을 정리하는 게 우선이에요. 식을 정리. 자,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얘를 왼쪽으로 넘겨. 그러면 우리한테 익숙한 합차의 형태가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왼쪽으로 넘겨서 인수분해를 해버리면 f 더하기 g 그리고 f 마이너스 g 얘는 0 이렇게 나오는 거야. 선생님 여기 fx 이렇게 하려고 여기 이렇게 괄호 이렇게 대괄호를 쳤는데 그까지 쓰니까 더 귀찮아가지고 fg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괄호를 알아서 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얘를 풀어버리기 위해서 이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된다는 거지. 따라오니?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풀 거는 fx 더하기 gx가 0인 건데 얘를 f하고 g라는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풀 거고요. 얘를. 그 다음에 얘는 f-g가 0인 거니까 두 번째로는 fx는 gx 이걸 풀어버리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한테 너네한테 쉬운 건 얘가 당연히 쉬울 것 같아. 자, 얘부터 풀어보면 f하고 g의 교점이라고 하는 여기랑 여기죠. 뭔지 모르니까 알파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알파하고 3이라는 건 나와. 자, 그 다음 fx하고 마이너스 gx야. 그럼 이 마이너스 gx는 gx를 x축 대칭한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는 얘를 x축 대칭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x축 대칭시킨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교점은 이 3하고 이 베타라는 애가 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는 교점이 3하고 베타가 나와. 자, 근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교점 4개라고 해서 4개가 아니라 3은 겹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3개가 나와. 오케이? 자, 마지막 픽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스템. fx를 t로 하자. 그러면 ft는 0이다. 그래서 이 t를 구하면은 사실 그 t가 fx였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t를 구해. 그럼 t를 구하면은 마이너스 7하고 3이 0이니까 아, 이거 푸는 거네. 됐니? 자, 그러면 만약 교점의 개수를 물어봤다면 몇 개일까? fx가 마이너스 7인 거 몇 개? 2개. fx가 3인 거 몇 개? 2개. 교점의 개수를 물어봤다면 4개야. 근데 이 문제는 교점의 개수가 아니라 실근의 합을 물어봤거든? 그럼 fx가 마이너스 7인 건 대충 이렇게 있을 텐데 이거하고 이거를 직접 구해서 더할 게 아니라 이 차원에서 두 분의 합은 대칭 축을 활용한다. 되니?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의 절반이 마이너스 2니까 이거 두 개 합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거 알파 베타랑 이분의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놈에 대해서 교분합이 마이너스 4고 마찬가지로 이놈에 대해서 교분합이 마이너스 4가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8이 같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일단 합성함수에 대한 문제, 합성함수에 대한 문제. 그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너네가 이걸 막 그리려고 하다 보면은 곡선이니까 그냥 바로 포기하는 게 괜찮다고요. 그래서 이제 fx를 똑같이 t라고 치환하는 거야. 자, 근데 이 문제는 fx를 t라고 치환하면 여기도 fx가 있지만 여기도 fx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t라고 갖다 넣어주시면 ft는 t다 이런 식이 완성이 되고요. 여기서 t의 값을 구한다. 그 다음 그 t의 값이 뭐였다? 사실은 fx였다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서 t의 값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이해되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ft는 t 이걸 만족시키는 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는 얘가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 지금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를 줬잖아. 이 둘의 연립을 한 거. 이 둘의 교점이 t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t는 여기는 이 4개가 되는 거야. 이 4개. 둘의 교점 이 4개를 찍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뭔지 모르지만 뭐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 여기를 델타라고 잡아주시면 내가 구하려는 이 t가 사실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였다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니? 자, 그럼 나는 fx가 알파가 되는 걸 찾아야 돼. 그러면 fx라는 그래프랑 y는 알파라는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 거야. 그러면 y는 알파라는 그래프를 너네가 그려야 되는데 그 y좌표가 알파인 애가 어딨냐? 여기 있는 이 점이 y는 x 위의 점이기 때문에 얘가 알파, 알파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y는 알파라는 직선을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y는 베타라는 직선을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따라오는 거지. 그 다음 y는 감마라는 직선은 이렇게, y는 델타라는 직선을 이렇게 잡아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각각의 실근의 개수니까 교점의 기준을 찾아주시면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 12개. 그래서 답은 12개 이런 식으로 푼다. 됐니? 자, 이걸 만족시키는 x의 개수와 합을 구해주세요. x의 개수와 합. 선생님이 일단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 귀찮아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풀어볼 거예요. 아시겠죠? 제 맘입니다. 자, 일단 주어진 얘도 어떻게 할 생각을 해야 돼? 보자마자 그냥 치환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저 fx 더하기 2라는 놈을 t라고 치환을 할 생각을 했어야 됐어. 오케이? 자, 그럼 치환을 한 다음에 t를 구한다는 거지. 그럼 t를 구하기 위해서 ft는 4 이렇게 가고 여기서 t를 구한 다음에 그 t가 사실 뭐였다? 얘였다. 계속 이거 반복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t를 구해봅시다. 자, 그럼 ft가 4야. 그러면 저 t는 y가 4라는 직선 요렇게 이 4개가 t가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그 4개를 읽어주세요 이제. 그러면 6, 11, 15, 17 이렇게 나오네. 이 t가 6, 11, 15, 17 이해되니? 그 사실 다른 거 필요 없이 쟤만 너네가 봤어야 돼. 자, 근데 이제 이제 이게 풀면 되는 거지. t 구했습니다. 맞아? 그러면 f가 6인 거 찾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f가 언제 6이야? 읽어. 자, f가 6인 거는 8일 때랑 16일 때죠. 근데 그 8은 여기는 얘 x 더하기 2가 8이고 얘가 16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얘가 8, 16 이렇게 쓰면 돼. 됐니? 그 다음에 fx가 11인 거 없죠. y는 11이라는 직선은 이렇게 있잖아요. 교점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y는 15라는 직선도 교점이 없죠. 그래서 얘네는 볼 필요가 없는 놈들이었고 얘가 다른 거. 이해돼? 그래서 만족한 x를 구하면 6하고 14. 그래서 2개고 합은 20 이렇게 그냥 끝입니다. 이해되세요? 왜 웃어? 자, 일단 함수 문제 풀 때 합성함수 나오면 생각해야 돼. 그려서 풀지, 치환해서 풀지. 오케이? 그럼 이거를 내가 그려서 풀지, 치환해서 풀지를 생각을 잘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직선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 그래프를 어렵지 않게 그릴 수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거든. 오케이? 그래서 합성함수를 그렸어. 근데 그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비교해야 되잖아.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쟤를 x축 대칭한 다음에 5만큼 미고 다시 올려야 돼. 이해돼? 근데 그거에 합을 구하래. 그럼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봐봐. 만약 교점의 개수를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그래프만 잘 그리면은 그 교점만 찍으면 되잖아. 근데 합을 구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 x값을 구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그 식을 또 내가 세워야 된단 말이야. 어때? 그치? 그래프로는 약간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들어야 돼. 자, 그럼 그래프가 아닌 또 그래프의 풀이가 아니다라는 또 하나의 뭐 힌트가 뭐냐면 여기 안에는 이 fx를 t라고 치환해 보면 여기도 사실은 t로 보이셔야 돼요. 그 두 가지만 판단하면 내가 써준 문제는 그래프를 그릴지 치환해야지. 오케이? 근데 이건 그래프는 아니었다는 거. 자, 그래서 첫 번째 fx를 t라고 치환하자. 자, 그러면 t라고 치환을 하면 ft는 5-t가 돼서 이걸 만족시키는 t를 찾고요. 그 t가 사실은 뭐였다? 얘였다. 이렇게 가면 또 끝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너네가 혹시 이 문제를 못 풀었다면 이거를 못 풀었다면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이걸 못 풀었다면 여기서 공부하는 약간 스텝이 3단계로가 아니라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부터 천천히 가봅시다. 자, 그럼 얘는 fx라는 그래프랑 이걸 이렇게 읽어야지. y는 fx라는 그래프랑 y는 5-x라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t인 거잖아. 그치? 이 식을 이렇게 읽어줘야 돼. y는 fx라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니까 쟤랑 5-x라는 그래프의 교점이 t다. 그래서 5-x라는 직선을 그려서 교점을 찾아주는 거야. 자, 그럼 5-x라는 직선을 그리면 뭐 여기 5가 있겠고 여기 5가 있으니까 대충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t는 여기서 하나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하나 t가 두 개가 나옴을 예상을 해주셨어요. 따라오니? 자, 그럼 그 t를 구하려면은 당연히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을 연립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하면은 저 1번을 구하기 위해서는 1번을 y는 5-x라는 직선과 y는 fx의 일부인 이 직선을 연립해야 돼.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2 증가할 때 2 증가하죠? 기울기 1이에요. 그러면서 0,1을 지나니까 y는 x 더하기 2 이렇게 좀 빨리 찾는 연습을 해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 얘는 2 증가할 때 4 감소하지. 그치? 그럼 기울기는 -2. 그러면서 뭐 4,0을 지나니까 4 대입하면 0 나오게. 이렇게. 이거랑 5-x를 연립한다는 거죠. 됐니? 그래서 이걸 구해버리면 t의 값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이걸 구합니다. 자, 그러면 얘하고 같은 거니까 넘어가면 2x는 3 이렇게 나와서 x는 2분의 3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얘 풀어보시면 넘어가니까 x는 3 이렇게 나와. 오케이? 근데 얘네가 뭐야? t인 거야, t. 따라와. 오케이? 그래서 얘가 t였다. 그래서 여기 t에다가 2분의 3 여기 t에다가 3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다고 서술형 때 이렇게 풀면 안 돼. 서술형 때는 t가 얘니까 쟤를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윤에다가 콤마 찍으면 감점이다. 알겠지? 당연히 너네는 이렇게 구별해서 써줘야 돼. fx는 2분의 3 fx는 3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학교에서 구경만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데요. 안 통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보시면 이제 fx가 2분의 3인 걸 찾아. 자, 그러면 y는 2분의 3이라는 직선을 그리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fx가 뭐있지? 3이라는 직선을 찾아.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됐니? 그래서 실근의 개수라고 하면은 이렇게 3개가 나는 거고 근데 이 문제는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저 x좌표 다 찾아줘야 돼 또. 오케이? 자, 그럼 여기를 찾는다는 얘기는 y는 3이라는 직선과 아까 구했던 이 직선의 교점. 그래서 x는 1이 나오는 거고요. 그럼 1이야. 자, 그 다음에 y는 3이라는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 맞니? 그러면 얘가 3이야. 그러면 2x는 오니까 2분의 5가 나오고요. 마지막 y는 2분의 3이라는 직선과 요거죠. 그렇죠? x는 안 된다고 알겠지? 안 되는 거 보여주는 거야. 자, 그럼 2x는 넘어가니까 2x는 2분의 16이니까 13 이렇게 나와서 x는 4분의 13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4분의 13. 그래서 저 3개를 더해버리니까 4분의 27 이렇게 나와요. 됐나요? 푸는데 선생님 이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가 맞아요? 네, 맞아요. 해보면 조금은 빨라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는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봅시다.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h라는 애는 이 f를 3번 합성한 거래. 그 다음 내가 구하려는 걸 보면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한번 보자. 얘가 의미하는 거는 f를 3번 합성한 함수인데 얘가 4분의 1이 되는 x를 모아놨는데 그놈의 원수합을 구하래. 그 말은 이놈의 실근의 합을 구하려는 얘기야. 실근의 합. 그럼 너네가 이제 이놈의 그래프를 그릴지 치환해야 될지를 좀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주어진 얘는 일단 직선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일단 그래프도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셔야 돼. 직선끼리 막 연동되어 있으니까. 됐니? 그래서 이 fx라는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보면 자, 0을 대입하면 0,1이고요. 2분의 1을 대입하면 2분의 1,0이에요. 그 다음 2분의 1을 대입하면 2분의 1,0이고요. 1을 대입하면 1,1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형태다. 얘는 한 번 합성하면은 산 2개. 산 뒤집은 거 2개. 두 번 합성하면은 4개. 오케이? 그래서 f를 3번 합성한 이 그래프를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얘를 그려보시면 여기가 2분의 1이라는 놈을 기점으로 한 번 합성하면 여기 하나하나를 그려야 되는데 두 번 합성했으니까 2개를 그려야 된다. 여기서 2개. 높이가 2개. 그 다음에 여기도 2개. 이런 애가 나와요. 여기까지 문제였죠? 자, 근데 얘가 4분의 1이 되는, 즉 y는 4분의 1이라는 직선을 그려서 이놈의 각각의 실근의 합, 이 각각의 합을 구해요. 실근의 개수라고 했다면 8개라고 하면 되는데 합이니까 이제 x값을 찾거나 대칭성을 활용하는 거지. 대칭성. 맞아? 그래서 대칭성을 그대로 활용을 해보면 얘네는 전부 다 2분의 1의 대칭이란 말이야. 이렇게 대칭, 얘도 2분의 1의 대칭, 얘도 2분의 1의 대칭, 얘도 2분의 1의 대칭. 맞니?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하면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는 거지. 1. 맞아요? 한 번만 써주면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하면 알파하고 베타의 중점이 2분의 1이다라고 해서 이 두 개를 합치면 1. 이것도 1, 이것도 1, 이것도 1. 그래서 1이라는 게 얘가 있으니까 답은 4. 이런 식으로 된다. 됐어요? 자, 봅시다. 합성함수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 난이도는 좀 있어요. 근데 난이도라기보다는 그냥 귀찮고 복잡해요. 한번 해볼게. 자, 일단 내가 구하려는 건 이놈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주어진 이 식을 정리를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해야 되잖아. 그러면 헷갈리면 얘를 뭐 x 이렇게 봐봐. x. 그럼 인수분해하려면 이 x가 뭘 대입해가지고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뭘 대입해야 0이 되니? 1 대입하면 0이 되네. 1 대입하면. 그래서 주어진 얘는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h라고 치면 이거 h라고. 그러면 h-1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 옆에 인수분해하면은 2h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9h 더하기 10 일단 인수분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어진 얘도 x자 2, 5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은 h-1 h-2h 더하기 5는 0입니다. 됐니?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푼다는 얘기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세 개를 다 풀어주셔야 돼. 첫 번째 hx가 1인 경우, 두 번째 hx가 2인 경우, 세 번째 hx가 마이너스 2인 경우. 이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 오케이? 자, 근데 hx가 뭐였냐면 hx는 g에서 f를 합성한 거야. 그래서 주어진 얘를 gfx라고 써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얘를 치환해서 풀거나 또는 그래프를 그려서 풀거나. 근데 그래프를 그리기는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으니까 치환해서 풀 생각. 오케이? 자, 그래서 주어진 얘를 치환합니다. 그러면 fx를 t라 하자. 그러면 gt는 1이 되고 이걸 만족하는 t를 찾는다는 얘기지. 그럼 찾아. 얘가 1인 거 찾으면 돼. 자, 그러면 좀 더 완벽하게 풀기 위해 또는 검토,
개수가 정확히 몇 개 나온지까지 몇 개 나온지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놈의 그래프는 꼭지점이 1,1, 여기가 1,1이에요. 오케이? 이놈의 그래프는 주어진 얘를 뭐 접어 올린 형태지. 일단 이거 먼저 그리자. 이거. 자, 이거 먼저 그리면 얘는 이렇게 생긴 거야. 그치? 근데 걔를 접어 올렸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만 그리면 됐니? 근데 얘를 여기 앞에 말했으니까 x축 대칭한 거죠. 그래서 얘를 x축 대칭하면은 이렇게 생긴 거야. 오케이? 근데 걔를 이만큼 위로 당긴 거죠. 그래서 얘를 이만큼 위로 당기니까 여기는 이 좌표가 y는 누가 됐었지. 이거 이해되니? 원래 x축이었던 애가 얘를 이만큼 위로 오니까 이거 y는 2가 되겠죠. 제가 f라는 그래프입니다. 오케이? 그럼 어쨌든 한번 찾아보면 자 gt가 1인 거. 이 t는 몇 개 있을까? 한 개 있겠지. t는 1을 찾는 거야. t는 1. 근데 이 t가 사실은 뭐였다? fx였다. 됐니? 자 그럼 fx가 1인 건 몇 개 있어? 4개 보이죠? 왜냐면 fx는 이렇게 가니까 여기 이렇게 4개 보이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x값들을 다 안 구해도 되는데 식으로만 풀어버리면 얘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래프를 좀 얘가 2차니까 대칭성을 합이니까 합이 아니네. 미안. 개수네. 개수니까 그냥 그래프만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y는 1이라는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는 4개가 나와요. 따라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 주어진 예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fx를 t라고 치환했으니까 g, t는 이렇게 되는 거지. gt는 이다. 그 다음에 t를 구해. 자, 그러면 gt가 2인 거 이렇게 있을 거야. gt가 2인 거. 맞아? 자, 그럼 gt가 2인 거는 여기 x가 2일 때라. x가 0일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검산이 돼. 얘가 2면 1에 대칭이니까 여기가 0일 거란 말이야. 대입해도 돼요. 그래서 이걸 만족한 t를 구하면 0하고 2야. 근데 그 t가 뭐였다? fx였다. 그 t가 fx였다. 오케이? 그럼 fx가 0인 거는 그 점 몇 개? 미안. y가 1이라는 요거 정도만 다시 보면은 2가 여기인데 y가 1이 여기 있는지 여기 사이에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y는 1이라는 직선을 그릴 때 걔가 여기 있으면 2개인데 여기 있으면 4개잖아. 꼭지점에 있으면 3개고. 그치? 그래서 여기는 이 꼭지점의 좌표를 좀 찾아줘야 돼.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여기 x가 몇일 때가 꼭지점이야? 0일 때? 맞지? 왜냐면 요거 전개한 다음에 x의 개수는 안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 대칭축이 x는 0일 때다라고 보이셔야 돼. 그래서 여기 x좌표가 0일 때야. 그럼 여기다 0을 대입하면 0,0이죠. 여기다 0을 대입하면 0,0이죠. 그쵸? 그래서 요거 꼭지점이 y에 나오는 거야. 근데 0 대입하면은 0 나온다. 그치? 그래서 여기가 꼭지점의 좌표가 0인 거예요. 그래서 fx는 1이라는 거를 보면은 y는 1이라는 직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4개라는 얘기야. 됐니? 자, 여기 봐봐. fx가 0인 거는 몇 개? 얘가 0이니까 3개. 얘는 3개. fx가 2인 거는 하나, 둘, 2개. 그래서 5개. 오케이? 자, 마지막. 똑같이 g, t가 마이너스 2분의 5. 자, 그럼 gt가 마이너스 2분의 5인 거 찾아야 되는데 막 요거까지 열심히 찾으려고 하면 물론 좋지만 요거 그래 보면은 gt가 마이너스 2분의 5인 게 있어? 없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건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답은 9개가 나와. 답이 틀렸어. 여기가 마이너스거든?
인수분해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h가 2분의 5인 걸 찾아주셔야겠죠. 그러면 gt가 2분의 5인 걸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gt가 2분의 5인 건 두 개가 있겠지? 맞아? 그래서 얘가 2분의 5가 되는 거 빨리 찾아. 그러면 x가 여기서 2분의 3이 나오면 되죠. 그쵸? 2분의 3이 나와야 되니까 x는 2분의 5라는 게 하나 있는 거고, 여기 x는 2분의 5라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는 거지. 2분의 5 대입하면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 오케이? 그래서 만족하는 t를 구해봤더니 그 t가 fx인데 걔가 2분의 5랑 마이너스 2분의 1. 됐니? 자, 그럼 fx가 2분의 5인 건 있어 없어? 없어. fx가 2분의 5, 2분의 5는 여기 있거든. 교점이 없어. 그 다음 f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건 여기 둘이 있는. 그래서 여기는 0대 오케이? 그래서 다 더하니까 답은 11개 나옵니다. 됐나요? 그래. 자, 이어서 287호부터 갑시다. 자, 일단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나왔어. 그럼 역함수의 성질을 얼마든지 활용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요게 마이너스 5일 때 이거 구해달라는 얘기네요. 자, 그럼 일단 역함수를 항상 구할 게 아니라 기존함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가셔야지. 그치? 그럼 일단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활용해야 될 텐데, 여기 얘가 마이너스 5가 나오게끔 하면 되잖아. 그럼 x에 뭐 대입하는 거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활용하고자 여기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f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되고요. 얘가 4니까 a는 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a는 6이다. 여기까지. 그 다음 f10을 구하려고 하면 지우야 x에 뭐 대입해야 돼? 4. 그치, 4 대입해야 되지. 그럼 4를 대입하니까 얘는 14가 나오는 거야. 됐니? 자, 얘를 구하려면 얘가 10이 돼야 되죠. 그쵸? 그러면 얘가 10이 되니까 x에 2를 대입해야겠지. 그러면 얘는 4가 나옵니다. 다시 주어진 얘가 의미하는 거는 f의 인버스의 2x 더하기 6이 3x 마이너스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됐니? 그럼 나는 얘가 10이 되는 x를 대입하는 거니까 x에 2를 대입하면 얘가 4가 나온다. 그래서 답은 18 이렇게 주시면 끝이다. 넘어갑니다. 자, 두 문제 갈게요. 자, 288번 역함수가 존재할 때 뭐 h 인버스 2를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인데, 일단 이거 갑시다. 자, 이거 해보시면 f 마이너스 3은 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f 마이너스 3은 이라는 걸 활용하려면 여기 x에 뭐 넣을 거야? 4 넣어야 되죠. 그쵸? 그럼 x에 4 넣으면 f 마이너스 3은 h 4 이렇게 돼. 맞아? 근데 얘가 뭐라는 얘기야? 이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h 인버스 2는 여기서 4가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답은 4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289번 fx의 역함수를 gx랑 할 때 이 문제 보면은 일단 여기다가 별표 쳐놓고 이거 유형이라고 써놔. 유형 합성함수의 역함수. 써놓으세요. 시험에 나오면 너무나도 많이 좀 헷갈려하고 틀리니까 애초에 조금 탄탄하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풀 수 있게끔 아예 좀 유형화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푸는 풀이 한번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면 어떻게 많이 푸냐면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니까 이 gx라는 거는 f 인버스 x다 여기까지 아마 쓴 거거든. 그 다음 이놈의 역함수를 gx로 표현을 하래. 그럼 이놈의 역함수를 이제 막 애들이 못 구하고 있는 거야. 이거 역함수 어떻게 구하지?
손을 잘 못 대겠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애들이 여기서 맨날 질문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봐주셔야 되냐면 여기에는 얘를요 그냥 f라는 함수의 역함수로 봐주는 게 아니라 f 안에 여기가 x가 아니라 뭐 x 더하기 1, 뭐 2x 더하기 3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f 안에 이 함수가 들어가 있는 합성 함수다라고 읽어줘야 되는 거야. f 안에 2x-5라는 함수가 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 자체를 그냥 합성 함수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합성 함수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 이게 중요해. 얘를 합성 함수라고 읽어줘야 돼.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 안에 있는 2x-5라는 거를 하나의 함수로 잡을 거야. 이렇게. 그럼 내가 구하려는 것은 f, h 이걸 합성한 거에 역함수니까 이걸 구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는 역함수는 h 인버스가 앞으로 가고 그 다음 f 인버스 이렇게 됩니다. 역함수는 여기 마이너스 듣고 잘 바뀌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건 h 인버스에 f 인버스 x 이거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h 인버스에 gx가 되는 거죠. f 역함수를 gx라고 했으니까. 자, 근데 이 문제를 보면은 역함수를 gx로 표현, 역함수를 직접 구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건 역함수를 직접 구해줘야 돼. 참 잘 봐. 내가 h의 역함수를 구해서 거기다가 gx를 대입하면 될 텐데 h라는 애가 지금 1차식이잖아. 그럼 이거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는 거야.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y는 x에 친시킨다. 주어진 얘를 y라고 잡고 역함수는 x하고 y의 자리를 바꾸니까 이렇게 정리하면은 y는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5 얘가 역함수라는 얘기죠. 됐나요? 그래서 얘가 h 인버스 x예요. 그럼 내가 구하려는 얘는 이놈의 x 대신에 gx를 대입하니까 이건 2분의 1에 gx 더하기 2분의 5 됐니? 좀 헷갈리죠? 지금 이거 선생님이 시간 좀 줄 테니까 지금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 먼저 넘어갈게. 지금 풀어서 답까지 내봐. 자, f하고 g가 1대1 대응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에서 뭐 얘를 구하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봐봐. 이 f하고 g가 1대1 대응이라고 왜 줬냐면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의 다른 표현이야. 오케이?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앞에 역함수를 계속 합성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선생님이 계속 수업 시간 때마다 강조합니다. 앞에다가 역함수를 합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경우밖에 없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G7은 4라고 알고 있으니까 주어진 쟤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거든. 그러면 여기서 G라는 함수를 어떻게든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G라는 함수를 어떻게 끄집어내냐면 여기 앞에다가 G라는 함수를 합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앞에 G라는 함수를 합성하면 여기 있는 애가 지워지고 애가 항등함수로 바뀌죠. 오케이? 그래서 왼쪽은 그냥 f2x-1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은 g의 5x-3 이런 식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g라는 함수를 보다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 g7이 4니까 x에 뭐 대입해? 2 대입해야지. x에 2를 대입을 해버리면 주어진 얘는 f3은 g7이라고. 근데 얘가 4라고 해야 돼. 오케이? 그럼 문제는 f 인버스 4니까 f 인버스 4는 3이다 이렇게. 됐지? 자, 291번 갑니다. 이거 구하래요. 자, 봅시다. 봐봐 얘들아. 여기에는 얘를 봤을 때 얘가 의미하는 거는 f하고 g를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된다는 얘기거든. 그치?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명제 하나 내볼게. 명제. f 합성 g를 했을 때 항등함수이면 g는 f의 역함수다. 이거 맞아 틀려? 이거 맞아 틀려? 일단 역은 참이죠. 역은 무조건 참이야. g가 f의 역함수면 f하고 f의 역함수 합성하면 무조건 항등함수 된 건 맞거든. 역은 참이야. 역. 하지만 이거는 안 돼. 안 돼.
오케이? 이거는 어떨 때만 차이냐면 f하고 g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f의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거짓이야. 오케이? 아니면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서 g만 남기려면 여기 앞에다가 f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되지. 그럼 f 역함수를 합성한다는 얘기는 f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근데 f가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는 모르지. 이 명제만을 가지고. 그래서 얘는 틀린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하나 좀 적어놔. 주어진 얘가 이거면 이거다 이건 거짓입니다. 오케이? 이유는 f가 얘가 존재하는지 모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한번 보면은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면 g는 f의 역함수라고 읽을 수 있어. 그치? 그 f의 역함수가 존재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그래서 1대1 대응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면 f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f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f의 그래프는 자 2를 대입하면 2,3이고요. 그리고 기울기 음수 이렇게 생겼네.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2를 대입하면 2,3이지? 근데 걔가 꼭지점이면서 최고차원 계수가 음수이 2,000개 이렇게 나와.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얘를 f의 역함수라고 읽을 수 있는 거야. 왜? 다시 f라는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1대1 대응, 즉 역함수가 존재하는 애기 때문에 g를 f 역함수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논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알겠니? 자, 그러니까 내가 구하려는 것은 F 인버스 이번에 이거 구하는 여기까지 따라오니? 자, 그럼 갈게. 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얘를 A로 하자. 그러면 FA는 5라고 해서 A를 찾는 거지. 그럼 봐봐. F가 5가 되는 건 그러니까 너네가 그래프를 안 그리고 식으로 풀려면 얘는 5다 얘는 5다 푼 다음에 X값 찾은 다음에 만족한 X를 찾아야 되거든. 근데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F가 5가 되는 건 여기일까 여기일까? 직선이지. 왜냐면 Y는 오라는 직선은 여기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연립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야. 그래프를 그리면. 오케이? 그래서 얘가 5인 거를 찾아. 그럼 얘는 X가 1일 때 5네. 맞아? 그래서 A는 1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주어진 얘를 다시 써보면 F 인버스 1이다. 오케이? 그럼 F1을 이제 또 F 인버스 1을 B라 해. 그럼 FB는 1이 된다. 이거 이렇게 가는 거죠. 맞아요? 그럼 1이 되는 건 여기서 찾아야 되죠. Y는 1이라는 직선은 이 2차 함수하고 걸쳐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1인 거를 찾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4가 돼. 그러면 x 마이너스 2가 뿔마 2니까 x는 4나 0이야. 근데 여기에 만족해야 되니까 x는 4라는 거죠. 4. 그래서 얘는 4야. 구하는 거야. 따라오니?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F-4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또 C라 해. 그러면 FC는 4야. 오케이? 그러면 4가 되는 건 여기 있죠? 맞나요? 그래서 얘가 4가 되는 걸 찾으면 이제 다 돼. 자, 넘겨서 찾으면 X는 2분의 3입니다. C는 2분의 3. 2분의 3. 답은 2분의 3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자, F가 역함수가 뭐 존재하는 이런 함수래요. 그리고 F1은 3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여기에 집중. 이거 아까도 정리했지? 우리가 두 번에서 항등함수가 나오는 경우는 X자가 나오거나 1자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세 번에서 항등함수가 나오는 경우는 자기 것을 자기가 뽑지 않을 때, 즉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애가 있으면 여기서 1 넣어서 1이 나오면 안 되는 형태를 의미하는 거야. 자기 것을 자기가 뽑지 않을 때. 그래서 1이 3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1, 2, 3이 있고 1, 2, 3이 있으면 1 넣어서 1이 나오면 1이 2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 근데 마찬가지로 2를 넣어서도 2가 나오면 안 되거든. 자기 걸 자기가 뽑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되거나 자기 걸 자기가 뽑지 않는 2를 넣으면 그러면 2를 넣어서 1이 나오면 3은 3으로 가지.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만 되네. 실제 이건 세 번 하면 황대함수가 나온다. 그래서 이번 내신 때 암기를 하자. 오케이? 그래서 유민 뭐 기억은 나나요? 빼게 되어 있나?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봐봐, 저걸 모른다면 너네가 F1은 3이면서 세 번의 상대함수가 나오는 거를 고민을 해야 돼. 근데 지금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이걸 보면 바로 저 두 가지 형태니까 그 중에 F1이 3인 형태는 요거다라고 바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런 상황 속에서 이걸 구해달라는 거. 자, 근데 역함수네. 역함수. 그럼 봐봐. 이거의 주기가 3이잖아. 그럼 역함수 단위의 주기가 3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놈의 주기 3이라고 다 알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 주기 3이니까 얘는 3으로 한 나머지. 한 번 한 거랑 똑같을 것이고 얘도 주기가 3이니까 3으로 한 나머지. G2. 이거 구해줍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니? 자, 그럼 역함수. 이 대입하면 뭐예요? 역함수는 반대로 가는 거죠? 여기서 보셔야 되죠? 이 대입하면 3이죠. 오케이? 그 다음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1이죠? 1. 맞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다시 2가 나오는 거죠. 역함수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답은 5 이렇게 하면 끝이야. 오케이? 그래서 너네가 이 문제를 풀 때 분명히 오래 걸리게 풀 수도 있었을 거야. 어떻게든 풀 수는 있었을 거야. 하지만 선생님처럼 이렇게 풀어야지 시간이 정말 잘 돼요. 됐어요? 넘어갑니다. 자, 봅시다. 자, x가 1대1 대응이고요. 뭐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래요. 자, 그럼 봐봐. 여기에 있는 얘를 우리는 f하고 f를 합성하는 걸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럼 얘도 f 앞에다 합성하고 f 앞에다 또 합성해. 그러면 얘는 상대함수니까 그냥 3 나오는 거고 얘를 그냥 바꿔 쓰면은 f에 3이 3이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좋겠지. 앞에 f 두 번 합성하면 얘는 3이고 얘가 1인 거지. 그치? 그래서 너네가 이제 f의 함수의 형태를 보기 위해서 f를 두 개 그려야 되는 거야. 왜? 합성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f를 이렇게 두 번 합성한 된다 그러면 세 개로 일단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돼요.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오케이?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건 2를 대입하면 1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 3을 대입하면 3이 나와야 된다. 3을 대입하면 3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생각해보자. 자, 봐봐 얘들아. 2를 대입하면 1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진짜 맨 처음부터 생각해보면 2를 넣어서 1이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볼까? 요렇게 간다고? 요렇게 간다고 생각해볼까? 그러면 2를 넣어서 1이 나오고 1을 넣어서 1이 나오지. 근데 1을 넣어서 1이 나온다고 해서 1을 넣어서 1을 이렇게 그려버리면 1대1 대응이 안 돼버리지. 그래서 2는 1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2가 만약 2로 가면 여기도 2가 똑같은 F니까 2로 가야겠지. 그럼 2를 넣어서 1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여기 있는 F는 2 넣어서 2 나오는데 여기 있는 F는 2 넣어서 1 넣어서 말이 안 되잖아. 이것도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하나 찾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2를 넣어서 3을 거쳐서 1 나왔다라고 한번 생각해볼까? 그러면 여기는 2를 넣으면 3이 나오니까 여기도 2를 넣으면 3이 나와야겠지. 그리고 여기 3 넣으면 1 나오니까 여기 3 넣으면 1 나와야겠지. 이렇게. 맞아? 근데 3 넣으면 이제 또 3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이 1이 3으로 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5는 2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2를 넣으면 4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 다 해보는 거야. 자, 그래서 2를 넣으면 4가 나오고 그게 1로 가는 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 2를 넣어서 4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2를 넣으면 4가 나올 거고요. 여기는 4를 넣으면 1이 나오고 이런 형태겠네요. 그 다음 3을 넣으면 3이 나와야 돼. 그러면 이 3은 2로 가거나 3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이것밖에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나머지 1은 이동하는 이런 형태야. 그래서 얘가 다른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주어진 예를 해석할 때 어떻게 했는지 선생님 봐. 1을 넣으면 1이 나오니까 1을 넣으면 1 나온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세모. 그래서 여기서 갈 수 있는 형태를 다 그려서 모순점 없는 게 답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F1하고 F 인버스 4는 F1은 2니까 얘는 4. F 인버스 4는 2 이렇게. 답은 6. 됐니? 자, 294번. 자, 294번에다가는 별표 3개 정도 쳐놓으시고요.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단 하나라도 애매하게 이해를 하시면 시험 때는 무조건 이런 문제 틀린다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정말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F가 1대1 함수라는 것은 F가 1대1 대응이라는 거에 필요 조건이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를 물어본다라고 선생님이 지금 해놓은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명제. 기억나죠 우리? 저번 대신 이 부분집합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럼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부분집합. 맞아요. 맞지? 그치? 맞지? 자, 그래서 1대1 함수이면서 공역하고 치역이 같은 게 1대1 대응이란 말이야. 그래서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상수함수는 어디 있을까?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1대1 함수도 아니죠. 그쵸? 화살이 다 한 군데로 가잖아. 상수함수는 1대1 함수하고 교집합이 없어요. 그래서 상수함수는 이런 게 있어요. 따로. 그럼 우리가 또 알고 있는 함수 하나. 항등함수는 어디 있을까? 항등함수는 1대1 대응 함수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주어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1은 1, 2는 2, 3은 3. 선생님, 넣으면 나오니까 이거 항등함수인가요? 아니야. 항등함수 1대1 대응 함수를 전제로 해. 그렇게 그냥 약속을 했어. 그래서 항등함수는 여기 안에 있어. 수많은 1대1 대응 함수 중에 항등함수는 그냥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각각의 함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맞다라는 거죠. 1대1 대응 1대1의 함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니은. 를 붙여놓고 빈출 써놔. 빈출이야. 정말 너무나도 많이 나온다. 근데 이게 뭐 당연히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개념할 때 너네 개념 노트를 이제 거의 안 보죠? 혹시 팔아먹었나요? 태웠나요? 그거 보시면 선생님이 함수 정리할 때 이거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왜 다르냐면 얘는 정의역하고 치역 자체가 달라. 정의역하고 치역 자체가 다른데 두 함수를 동일시 여길 수 있어 없어? 없단 얘기야. 예를 들어서 내가 F를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하면은 이놈의 정의역은 뭐냐면 얘는 F의 F 인버스 X니까 이놈의 정의역은 F의 역함수의 정의역이 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이 되겠지. 헷갈리면 이거 먼저 FGX 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G의 정의역인 거지. 이거부터 이해해야지. 그치? 무슨 말이냐면 이거의 정의역을 알아보고자 내가 이 합성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세 개가 있어서 여기가 G가 먼저 나오고 여기가 F가 나오잖아. 그래서 합성함수라는 놈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맞아요? 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G의 정의역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이해돼?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는 어떠한 함수냐면 F의 역함수의 정의역을 정의역으로 갖는 합성함수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F라는 함수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얘는 F의 역함수의 정의역은 얘죠. 얘는 Y에서 시작하는 함수예요. Y에서. 이렇게. 오케이? 근데 얘는 어디서 시작해? 여기서 시작하지. X에서 시작해. 애초에 정의역이 달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 Y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날까? Y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이 F에서 끝나잖아. 그럼 어디서 끝난다는 거야? 이 Y에서 끝난다는 거야. 헷갈리면 여기 봐. 여기에서 끝나죠. 여기에서. 맞아? 이게 뭐야? F의 공역 여기서 끝난다. 그래서 얘는요 Y에서 Y로 가는 함수고요. 얘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예요. 둘은 다른 함수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얘가 의미하는 건 일반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상대함수인데 상대함수는 맞아. 근데 y에서 y로 가는 게 있는 거고 얘는 상대함수인데 x에서 x로 가는 거야.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틀렸다. 같지 않다. 자, 그 다음 f가 x에서 y로 가고 g가 y에서 z로 가는 함수가 있다면 무슨 뭐라고 되지? 저놈에 대하여 얘가 정의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이건 전제구나. 이놈에 대하여 얘가 정의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x가 z이다. 자, 요거는 개념이야. 뭐냐면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그럼 합성함수는 언제 정의가 되는데? 합성함수 언제 정의돼? 이 G의 치역이 이 F의 정역에 포함돼야지 정의되죠. 합성함수의 정의되기 위한 조건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어떨 때 정의되냐면 얘는 G의 치역이 F의 정역에 포함되어야지 정의가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정의되는 상황을 선생님이 식으로 한번 써보면 G의 치역은 Z고 F의 정역이 X니까 얘는 Z가 X에 포함된다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하고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죠. 그쵸? 화살이 이론만 가야 돼. 그래서 뭐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면 맞지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닌 거야. 됐니?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리얼. 쟤가 정의된다. 그러면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이 F의 정의역하고 똑같다. 그치? 그거 아까 여기서 이미 했어.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F의 정의역과 똑같다. 이건 당연히 맞는 거고요. 자, 마지막 미음. F가 저렇게 있고 Y가 저렇게 있어. 자, 둘 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그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이 합성한 것도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을까? 좀 그림을,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렸으면 좋겠는데 F가 있고 G가 있어. 근데 얘도 Y고 얘도 Y니까 여기가 만약 4개면 얘도 4개, 얘도 4개여야 돼. 1대1 대응이니까.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이 개수가 똑같이 있는 거야. 개수가 똑같이 있는 거야. 똑같이 있는 거야. 근데 얘도 1대1 대응이니까 얘가 뭐 대충 1대1 대응이니까 아무렇게나 가겠지? 그 다음에 이 G도 1대1 대응이니까 뭐 대충 아무렇게나 가겠지? 맞아? 그러면 당연히 이 합성함수도 1대1 대응일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넣으면 다른 게 나오니까 하나하나. 오케이? 그래서 이름은 맞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오케이?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을 1대1 대응이라고 읽어주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름은 맞다. 답은 기억, 리을, 이음이다. 자, 295번. F가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대요. 뭐 F하고 G랑 Y축을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 자, 그럼 일단 여기는 얘를 좀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G에 앞에다가 F를 합성하는 거지. 그치? 그럼 앞에다가 F를 합성해버리면 얘가 F의 2x 더하기 1이 돼요. 자, 그러면 F의 2x 더하기 1이라는 것은 여기 x 대신에 2x 더하기 1을 쏙 대입하면 되니까 세배의 2x 더하기 1-2가 되고요. 정리하면 6x 더하기 1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럼 내가 얘하고 얘를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gx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g1-x가 6x 더하기 1 이런 상황에서 gx를 구해야 된다. 저번에 했죠? 어떻게 나오겠죠? 김희주 학생? 여기서 gx 어떻게 구하죠? t로 1-x를 t로 치환하자. 그래서 1-x를 t라고 치환하면 x는 1-t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 주어진 놈을 gt를 x 대신에 1-t를 넣으니까 이게 1-t 더하기 1 정리하면 -6t 더하기 7 이렇게 됐니? 그래서 gx는 -6x 더하기 7 이렇게. 그래서 생략 그래프 그린 다음에 y축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면 끝이죠? 그쵸? 이거 생략할게요. 자, 갑니다. 일단 뭐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fx 곱하기 gx가 0이 되는 근해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첫 번째로 fx가 0이 되는 거 구해주시고 두 번째로 gx가 0이 되는 거 구해달라는 거죠. 그쵸? 자, 근데 f의 역함수가 g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봐봐 f하고 얘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됐대.
그러면 여기는 얘가 뭐란 얘기야? f의 역함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얘 자체를 gx다라고 잡아줘야 돼. 보여야 돼. f하고 몰합성했는데 x, 즉 항등함수가 나왔다. 얘는 f의 역함수일 것이다. 그래서 걔를 gx라고 했으니까 식은 4x-3-2배의 gx가 gx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세배의 gx가 제가 되는 거니까 gx를 구하면 gx는 3을 넘어 3분의 4x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니?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걸 찾아. 그러면 4분의 3 이렇게 나와요. 4분의 3. gx가 0이 되는 건 x는 4분의 3 이렇게 나오고요. 오케이? 그 다음 f가 0이 되는 거를 보면은 봐봐. 여기에서 f라는 함수를 직접 구해도 되지만 얘 역함수니까 얘가 0이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걸 찾으면 아니요.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면 f의 3분의 4x-1이 x인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돼요. 그럼 x에 0을 대입해야 되는 거죠. x에 0. 그럼 x에 0을 대입하면 f-1은 0이 나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면 x는 마이너스 1. 두 개 더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니? 297번 가지마. 자, f가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나왔어. 그럼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1대1 대응이란 얘기니까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인 거 찾아주시고 1대1 함수인 거 그래프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공역하고 치역 같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쵸? 그럼 문제는 항상 이렇게 공역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치역을 구해야 된다. 근데 치역을 구하는 방법은 항상 그래프가 된다는 것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면 주어진 fx는 이렇게 생겼네. 여기 대칭축을 표시해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3 일단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내가 a부터 1까지를 표현을 해야 돼. a부터 1까지. 그럼 a부터 1까지는 봐봐. 1은 어차피 여기 있거든. 마이너스 3 여기 있으니까. 그럼 a는 어디 있어야 돼? 축을 기점으로 왼쪽에 있으면 1대1 함수가 안 되죠. a는 무조건 여기 축을 기점으로 오른쪽에 있어야 돼. 여기까지 이르니? 그래서 일단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 얘가 1번을 푼 거야. 1대1 함수. 그럼 1대1 함수이기 위해선 a는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 있다. 일단 얘가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고, 그 다음 치역을 그려보면 치역은 이 그래프에 대한 y값들만을 그냥 써버리면 된다고. 그러면 치역은 f1보다 크거나 같고 fa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치역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치역이보다 이렇게 똑같아. 즉 얘가 마이너스 3, 얘가 12가 된다.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a를 찾으면 답이 나온다. 됐니?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fx하고 그놈의 역함수가 교점 p p에서 만난다라는 건데 OP의 길이가 6루트이래. 봐봐. 선생님은 이 p의 좌표를 사실 나는 바로 알 수 있다. 왜냐면 기존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은 어쨌든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죠. 근데 OP가 6루트가 되려면 이 p는 6,6이거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일 수밖에 없어. 선생님 어떻게 구했는지 선생님의 이 논리를 한번 얘기를 해줄게. 어쨌든 p라는 점은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 그치? p는 어쨌든 무조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6루트이래. 근데 여기 있는 이놈은 기울기가 1인 직선 여기가 45도지. 무조건 1대 루트이거든. 1대 루트. 길이가 6루트라는 얘기는 6루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6이거나 반대. 여기가 6루트면은 반대 6 이거일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 그냥 하나의 팁이야 이거야. 팁이야. 그럼 만약 OP가 3루트래. 그럼 P는 3,3이거나 마이너스 3,-3인 거야. OP가 2분의 3 루트래. 그럼 P는 2분의 3,203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3,-3인 거야. 이해되니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P라는 좌표는 사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fx는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지? 맞아? 그래서 무조건 p는 이걸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얘가 6,6을 지난다. 이렇게 하면 k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끝이에요. 넘어갑니다. 자, f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뭐 이거의 시그널을 구하라는 문제야. 그러면 항상 식정리부터 먼저 하는 거야. 식정리. 그럼 얘를 식정리를 한다라 하면 여기에 이거랑 이거 똑같은 애가 있잖아. 그치? 넘긴 다음에 인수분해 해야지. 인수분해. 그치? 그래서 그거 먼저 해보면 f 인버스 3x 더하기 1로 묶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찌꺼기 써보면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f 3x 더하기 1는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오니? 자, 그래서 얘가 0인 거 찾아주시고, 두 번째로는 얘가 0인 거 찾아주셔야 돼. 맞아? 그럼 얘가 0이란 얘기는 이 마이너스를 옆으로 넘겨버리면 되니까 f 인버스 3x 더하기 1이 f 3x 더하기가 이거 찾아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였지? 그치? 자, 그럼 이거부터 찾읍시다. 자, 얘는 f0은 3x 더하기 1. 됐나요? 자, 그러면 F0은 2예요. 2. 얘가 2야. 그래서 x는 3분의 1 이렇게 나오고요. 자, 얘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 얘는 여기에 들어간 거하고 여기에 들어간 게 똑같지. 그치? 얘를 어떻게 봐줘야 되냐면 얘는 fx랑 f의 역함수 x 이놈의 교점이 3x 더하기 1인 거야. 이놈의 교점으로 봐줘야 돼. 똑같은 거야. 헷갈리면 여기는 얘를 t라고 봐. t. 그럼 ft랑 f 인버스 t랑 똑같다는 얘기는 이거 둘의 교점이 x는 t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건 애초에 기준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을 찾아가는 얘기고요. 그럼 기준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은 기준함수랑 y는 x라는 직선과의 교점하고 똑같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기준함수에 대해서 y는 x라는 직선을 그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도 지나고 5, 5도 지나는 이런 직선이 나온다는 거지. 따라오니? 그래서 만족하는 이 값은 마이너스 2랑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3x 더하기 1이라는 가 마이너스 2가 되고 5가 되죠. 되니? 그러면 넘어가니까 x는 마이너스 1 넘어가니까 3분의 4 세 개를 더하니까 답은 3분의 2 이렇게 답니다. 됐나요? 갑자기 너무 빨라졌나? 자, 봅시다. F라는 그래프랑 G라는 그래프를 저렇게 주고요. 그에 따라서 F의 인버스 A가 G, B랑 똑같이 되는 순서상 A, B인데 자연수의 개수를 찾아달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걸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너네가 F의 막 역함수를 그려가지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A하고 B가 들어가는 애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역함수를 그려가지고 교점을 찾는 이런 형태는 애초에 불가능해. 애초에 불가능해.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선생님은 그냥 A가 1일 때, A가 2일 때 쭉 가서 6일 때까지밖에 없을 거 아니야. 아니 그때 이 B가 자연수가 나오는지를 그냥 하나만 찾을 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오케이? 그래서 그냥 찾는 문제야. 그냥 찾는 문제. 자, 그러면 F 인버스 1 이거 찾아라는 얘기는 따라오면 된다 이제. 자, 이걸 찾아달라는 얘기는 F가 언제 1이 되는지를 찾는 거지. F가 언제 1이 되는지. 그러면 F라는 그래프가 언제 1이 되는지 여기 Y는 1이라는 뜻을 이렇게 찾는 거야. 이렇게. 언제 1이 되는지.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야. 2분의 1. 안 줬어. 근데 이놈의 기울기가 어차피 2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이거하고 이거의 중점이니까 여기는 x좌표가 1일 수밖에 없어. 중점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GB는 2분의 1이라고 보여주면 돼요.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 F 인버스 2를 구해보면 언제 F가 2가 되는지를 찾으면 돼. 그럼 F가 언제 2가 되는지 이렇게 봐. 언제 2가 돼? 2일 때 2가 되지. 아, 1일 때 2가 되지. 그치? 그래서 얘는 1이라는 거지. 따라오고 있니? 자, 그럼 언제 3이 되는지는? 언제 3이 돼? 3일 때죠? 그쵸? 그래서 얘는 G는 3. 자, 그럼 언제 4가 돼?
언제 4가 돼? 이렇게 가면은 여기 5일 때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GB는 5. 자, 언제 5가 돼? 여기. 얘는 5하고 6의 정 가운데 2분의 11. 이게 되니? 자, 그래서 GB는 2분의 11. 그 다음 마지막은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풀 건데 A, B가 모두 자연수여야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B가 자연수가 되는 애가 답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G가 2분의 1이 돼야 되는데 G가 2분의 1 되는 건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를 만족하는 얘가 B잖아. 얘. 그럼 이 B는 자연수가? 맞잖아. 이 자연수 맞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답이 될 수 있는 거야. B가 자연수가 맞으니까 정확히 그 B가 찾으면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 GB가 1이어야 돼. 그럼 GB가 1인 거는 G가 1인 거니까 이거지. 그럼 얘는 이 만족하는 이 B가 자연수가 맞지? 그러니까 여기 답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GB가 3. GB가 3인 거 요거. 그럼 여기 3 맞지? 아, 여기 자연수 맞지? 여기 답이 되는 거야. 자, GB가 5인 거는 GB가 5인 거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맞아? 그럼 GB가 5인 거는 이렇게 따라오니까 2네, B는 2. 여기도 자연수가 맞죠. 맞아요? GB가 2분의 11인 거는 2분의 11은 여기 있거든, 여기. 이렇게 5하고 6의 정 가운데. 그럼 이걸 만족하는 B는 1, 자연수가 맞죠? 맞아요? 그 다음 GB가 6인 거는 그러면 이거는 0이죠. 자연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됐나요? 그래서 답은 둘, 넷, 다섯 개가 답니다. 됐니? 그냥 찾는 거야. A, B 그냥 자연수, 자연수기 때문에 A를 찾을 수밖에 없다. 됐어요? 자, 넘어가서 301번 갑니다. 자, 볼게요. fx하고 이걸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1, 역함수하고 이걸로 둘러싸인 넓이를 S2라고 할 때 S1 더하기 S2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프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얘는 0보다 크다고 했을 때니까 뭐 이렇게 생겨나요? x제곱 더하기 1이니까 0,1이 꼭지점이고요. 이렇게 생겼죠. 그쵸? 자, 그러면 얘랑 x는 1이라는 직선과 x는 2라는 직선과 x축을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이놈의 넓이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그에 따른 y값도 한번 살펴보면 x에 1을 대입하면 여기가 2고요. x에 2를 대입하면 여기가 5예요. 일단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은 역함수랑 x는 2, x는 5로 x는 5와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자, 그럼 이거 역함수를 그려. 그럼 이거 역함수를 그려보면 여기가 0,1이니까 얘는 1,0에서부터 이렇게 뻗어나오게 되겠죠. 이런 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놈하고 x는 2라는 직선이니까 요거랑 그 다음 x는 5라는 직선이니까 요거. 그래서 이만큼 이 두 개를 더하자는 얘기죠.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 노란색도 곡선의 형태고 이 빨간색도 곡선의 형태인데 우리가 이 곡선의 넓이를 구할 수 없단 말이야. 어떻게든 조각을 갖다 붙여야지. 자,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5일 때죠. 근데 여기는 이 y절표도 그러니까 여기가 2일 때고 5일 때지. 완벽히 yx 대칭이지. 즉 얘하고 얘가 똑같은 거죠.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가 얘를 여기다가 갖다 붙여버리면 얘는 이 큰 직사각형에서 이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뺀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큰 직사각형의 넓이는 2 곱하기 5고요.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는 1 곱하기 2니까 답은 8이에요. 됐어요? 칠판을 좀 바꿔야 돼요. 그렇죠. 원하게 한번 늘려주시고요. 다시 문제 풀게요. 자, fx랑 역함수랑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그럼 맨날 똑같지?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역함수는 1x 대칭.
그래서 fx하고 yx라는 직선에 대해서 둘러싸인 평면의 넓이를 구해서 구별을 한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 틀은 좀 잡혀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fx라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될 것 같아. 그럼 fx라는 그래프는 이 절대값 먼저 뚫어주셔야 되지. 얘가 양수일 때, 즉 이런 경우와 얘가 음수일 때, 이런 경우를 먼저 나누게 되네. 그래서 얘를 풀어보면 얘는 x는 6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x는 6보다 작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fx는 얘가 플러스로 나오면 2분의 3x 마이너스 6, 얘가 마이너스로 나오면 2분의 1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림. 자, 6을 대입하면은 6,3이에요. 6,3. 그러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겠죠. 됐니? 자, 그 다음 얘도 6을 대입하면 6,3이야. 그러면서 기울기가 2분의 3이니까 기울기가 얘보다 더 커야 돼. 이렇게 생기네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근데 얘를 y는 x에 대칭시켜. 그러면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보면 y는 x는 이렇게 생겼거든. 기울기가 이것보다는 작고 이것보다는 크게. 오케이? 그럼 둘러싸인 넓이는 이만큼. 이거 구한 거에 2배 하면 되는 거지. 됐니? 그럼 여긴 교점 너무 쉬워. y는 x랑 이거의 교점이니까 여기는 0,1이야. 그 다음 얘는 y는 x랑 이거의 교점인 거지. 그치? 그러면 2분의 1 x는 6이 되는 거고 x는 12. 여기는 12,10.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놈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써도 되고요. 또는 신발끈 써도 되고요. 그럼 보여주시고 넘어갑니다. 자, 봅시다.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gx랑 ynx라는 직선을 줬고요. 둘러싸인 저 사각형의 넓이를 h로 표현해요. h. 근데 문제에서 h는 g의 역함수다라고 해서 h를 이런 형태로 준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천천히 표현만 하면 돼. 천천히. 자, 그러면 역함수를 막 그려가지고 막 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기준함수를 그대로 활용하는 거거든. 그럼 어쨌든 내가 이놈의 넓이를 표현하는데 기준함수로 먼저 표현을 한번 해볼게. 그럼 이놈의 넓이는 사다리 꼴이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해주시고 그럼 2분의 1에 자 여기는 이 변은 c에 대한 함수값이죠. 그래서 GC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랫변은 D에 대한 함수값이니까 GD라고 합니다. 됐니? 그 다음 높이는 D-C라고 합니다. 얘가 답이야. 서술형이라면 얘가 답인데 지금 문제는 H로 표현해달라 그랬고 그 H에 대해서 표현된 건 좀 맞는 것을 골라줘야 되거든. 자, 그러면 얘네를 이제 H로 천천히 표현을 해 나갈 건데 보세요. 나는 일단 G에다가 뭐를 넣으면 뭐가 나오는지부터 천천히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G에다가 B를 넣으면 얘가 나오는 거지. C가 나오는 얘기죠. 그쵸? G에다가 C를 넣으면 얘가 나오는 거죠, 얘가. D가 나온다는 얘기죠. 맞아요? G에다가 D를 넣으면 E가 나온다는 얘기죠. 봐봐. 선생님은 지금 얘를 너네가 좀 알기 쉽게 원래 이거 다 써주는 게 좋아 보여. GA는 B, GB는 C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은 이걸 규칙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G는 넣으면 다음 알파벳이 나오고 인정? G에 A 넣으면 B 나오고 G에 B 넣으면 C 나오고 C 넣으면 D 나오니까 G는 넣으면 다음 알파벳이 나와. 자, 그러면 이놈의 역함수니까 H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H에다가는 B를 넣으면 A가 나오고 H에다가 C를 넣으면 B가 나오지. 그치? 그럼 H는 넣으면 그 이전 알파벳이 나와. H는 넣은 것에 이전 알파벳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주어진 것들을 다 H로 표현해보자. 자, 얘는 H 뭘까요? D는 H 뭘까? 2가 되겠죠. HE 그래야지 D가 나오니까 그래서 얘를 H로 바꿔. 자, 이 C는 H 뭘까요? D겠죠? 그쵸? 자, 그 다음 GC는 D야. G는 넣으면 다음 알파벳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GD는 2야. 여기까지 따라오니? 그러면 얘도 이제 H로 표현을 해보면 답은 2분의 1에 얘는 H
2점 H 넣으면 2점까지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은 H F고 그 다음 HE 마이너스 HD가 답이야. 여기까지 따라오니? 여기까지?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답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지. 없어. 자 그럼 이제 똑같은 답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잘 봐. 어떤 형태냐면 여기에 있는 얘는 다 똑같이 있거든. 더하기의 형태. 근데 빼기의 형태를 보면 이 객관식의 이 빼기 형태가 합성함수로 되어 있단 말이야. 합성함수. 그 말은 여기에 있는 이 2랑 여기에 있는 이 B 또한 H로 표현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합성함수로 표현되겠지. 자 그러면 2는 H 뭐야? F죠? H는 2점께 나오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이 D는 H 뭐야? 2점. 그래서 H 합성 HF 뭐 HHF가 되고 얘는 HH가 되니? 그러면 답은 5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찾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문제는 기존함수하고 역함수가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죠? A라는 좌표가 3,1이고 B라는 좌표는 얘랑 이렇게 쭉 평행하게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겠대. 그럼 일단 이 B는 내가 알고 있는 건 Y 좌표는 1이라고 알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얘하고 얘가 역함수의 관계니까 YX에 대칭시킨 여기가 1,3이 되나요? 그쵸? 왜냐면 봐봐. 여기 AC하고 BD가 YX의 수직이래. 그 말은 이놈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지. 마이너스 1. 그러면 YX라는 직선 그리면 이렇게 잡히고 이 점하고 이 점 또한 당연히 YX의 대칭이겠지. 그래서 여기가 3,1이면 여기가 1,3인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와요. 자 그럼 여기가 뭐 A,1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1,A가 된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일단 저런 형태를 먼저 잡아주시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얘를 풀면 될 것 같아. 자, 봅시다. 자, 역함수에 1 대입하면 뭐예요? 3이라고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얘는 3이야. 그럼 얘가 6이 나오니까 얘가 뭐여야 돼? 마이너스 5여야겠지? 맞아? 그래서 F1은 마이너스 5라고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됐니? 그러면 사다리꼴이 나오고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주면 답이 나온다. 저 넓이는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할게요. 끝. 여기까지. 자 일단 276번부터 해가지고 테스트 마지막 문제까지 다 한 문제 풀어줄 텐데 여기서부터 갑시다. 자 일단 fx가 x가 유리수라면 그대로 나오고 무리수라면 여기 뭐 1-x의 형태로 나오는 게 fx라고 나왔어. 그래놓고 지금 주어진 애는 f하고 f를 합성한 애를 구해달라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x 대신에 fx를 대입함으로써 천천히 찾아야겠지 당연히. 그렇지? 그래서 일단 주어진 얘를 쓴다면 f의 fx가 되는 거니까 얘는요 x 대신에 그대로 fx를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x 대신에 fx를 그대로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fx가 여기도 x 대신에 똑같이 이렇게 대입해야지. fx가 유리수라면 fx가 나오는 거고 얘는 fx가 무리수라면 얘가 나온다라는 거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fx가 언제 유리수가 나오고 언제 무리수가 나오는지를 이제 직접 한번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봐봐. fx는 어쨌든 얘야. 자 그럼 유리수를 대입하면 얘가 나온다는 얘기는 x에다가 유리수를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 유리수가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여기 x에 무리수를 대입하면 1 무리수가 되는 거야. 그럼 1 무리수는 무조건 무리수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 fx가 유리수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합성함수 구할 때 여기는 얘를 x로 바꿔서 표현한단 말이야. x로. 그쵸? 얘가 x로 바꾸면 얘가 의미하는 건 x가 유리수여야지 fx가 유리수가 나온다는 얘기고 x가 무리수라면 fx는 무리수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를 그냥 이대로 바꿔 나오면 상관이 없는 거야. 얘를 x가 무리수다라고 바꿔 나오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x가 유리수면 fx는 뭐가 나와? 그냥 x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이 fx를 x로 바꿔주시면 되고 fx가 무리수면 이 fx는 어떻게 나와? 1-x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1-x를 대입해서 이렇게 풀어버리면 얘도 x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저 1번식을 가지고 이거 시험에 나왔는데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왜냐면 애들이 합성함수 잘 이해를 못하거든. 정말 좀 꼼꼼하게 해야 돼.
자, 그래서 내가 이거 가지고 구한 게 뭐냐면 f하고 f를 합성했더니 x가 유리수일 때도 x가 나왔고 x가 무리수일 때도 뭐가 나왔다? x가 나왔다. 즉 얘는 x값에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x가 나왔다. 그러니까 기억이. 오케이? 여기다가 유리수를 넣든 무리수를 넣든 그냥 x가 나왔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이게 뭐 소수령으로 나왔다면 굉장히 뭐 좋은 문제가 될 것 같아. 자, 이걸 바탕으로 이 2번을 풀어달라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FA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A를 유리수, 무리수로 막 나누거든?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 나는 1번식을 활용하면 F하고 F를 합성하면 무조건 X가 나온다고 알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 두 개짜리는 그냥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개를 묶어서. 얘는 뭐라는 얘기야? A가 나온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FA라고 써버리면 되고요. 자, 얘는 합성하면은 루트 3을 대입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루트 3A가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루트 3A 일단 주어진 얘를 저 1번을 활용해서 이렇게 바꿔 바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 FA는 A가 유리수인 경우랑 A가 무리수인 경우에 따라 다르게 나오니까 이제 쪼개져야 되는 거야. A가 유리수, A가 무리수요. 자, 그럼 A가 유리수라면 얘는 그냥 A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3A가 나오고요. A가 무리수라면 얘는 1-A가 되는 거니까 1-A 더하기 3A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2번식을 정리한 거야. 근데 얘가 4 더하기 루트 3이 되는 A 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주어진 얘가 4 더하기 루트 3일 수가 있고, 자, 첫 번째 풉니다. A 더하기 루트 3A가 바로 필요 없죠. 얘가 4 더하기 루트 3인 경우를 풀어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1-A 더하기 루트 3A가 4 더하기 루트 3인 걸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왜? 얘가 이걸 수도 있고 얘가 이걸 수도 있으니까. 됐니? 자, 그럼 얘를 풀어보면 봐봐. A로 묶어버리면 1 더하기 루트 3이 나오고 양쪽을 1 더하기 루트 3으로 나눠버리니까 A는 1 더하기 루트 3분의 4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되거든. 근데 얘는 봐봐. 여기서 A 더하기 루트 3이 언제 나오냐면 A가 유리수일 때 나와. 근데 얘를 풀면 얘는 유리수가 아니지. 이거 유리화를 진행해도 무리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순이다.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1 옆으로 넘기고 A로 묶읍시다. A로 묶으면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고 1 넘어가니까 3 더하기 루트 3이 나와. 자, 그럼 양쪽에 루트 3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나눠주시고 유리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루트 3 더하기를 문자에 곱하면 주어진 얘는 2분의 6 더하기 4 루트 3 이렇게 나와서 A는 3 더하기 2 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끝나요? 그래서 답은 3 더하기 2 루트 3이에요. 네. 풀었어요. 이 문제 하고 봅시다. 자, 그럼 일단 요거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앞에 몇 번 통해가지고 정리를 했던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아래도 필기가 되어 있을 텐데 F하고 F를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는 형태는 이거 내신자님 기억해달라고 했죠. A자의 형태를 갖고 있거나 X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지 합성했을 때 I라는 애가 나온다. 초기는 방지. 아, 277 빼먹었니? 미안, 28 먼저 할게.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주어진 얘가 뭐 A자의 형태가 나오거나 무조건 X자의 형태가 나온다라고 일단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에 따른 형태를 보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자, 근데 문제에서 F5가 6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가. 그러면 당연히 6은 5로 가는 이런 X자의 형태가 되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4개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냐면 첫 번째로는 전부 다 일자여도 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 하나는 일자고 하나는 X자로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둘 다 X자인 이런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전부 다 일자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생긴 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고, 이제 얘를 어떻게 처리하냐. 얘가 선생님 경우에서 갖다 나중에 다시 풀어준다 해서 분할 분배로. 근데 분할 분배 그 개념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한번 해보면 내가 이 일자가 어쨌든 두 개가 일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네 개 중 두 개를 뽑아. 그래서 그 두 개는 일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무조건 X자가 되면 되겠지. 그래서 이놈의 답은 그냥 네 개 중에 두 개를 뽑는다 4C가 답이 되는 거야. 두 개를 뽑아서 예를 들어서 1, 3을 뽑으면 1, 3은 일자 나머지 X자. 2, 3을 뽑으면 2, 3이 2, 3이 일자 나머지가 X자. 그래서 이런 게 개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6가지. 자,
자 그럼 얘도 4C2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내가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X자야. 근데 나머지도 X자 쓰기에는 똑같은 형태지. 그러니까 2로 나눠줘야 돼. 예를 한번 들어보면 내가 1, 3을 뽑았어. 그럼 1, 3이 X자, 나머지 2, 4가 X자 이렇게 되잖아. 근데 여기서 4C라는 거는 2, 4를 뽑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내가 2, 4를 뽑아서 X자면 1, 3도 X자지. 근데 그거는 1, 3 뽑은 거랑 2, 4 뽑은 게 사실은 똑같은 형태니까 2로 나눠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3가지가 된다. 그래서 이거 3개를 더하니까 답을 10개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야. 됐니? 그래서 이건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 합성함수 3번에서 일자가 나오는 형태는 일자래. 상대함수가 나오는 형태는 자기 걸 자기가 뽑지 않는 이런 형태 또는 자기 걸 자기가 뽑지 않는 이런 형태 2가지 형태가 있다. 지금까지 외워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277번 갈게요.